안녕하세요, 이세영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946년 민주개혁의 일환으로 노동법령이 제정되었고, 이로써 북한에서 노동자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해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노동법령의 실시로 인해 북한 노동자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동법령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8시간으로 감소하였고 임금도 인상되어 갑니다. 노동시간 감소와 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무엇보다 노동시간이 감소하면서 노동자들한테는 여유시간이 생겨났고, 이 여유시간을 활용해서 자기개발을 할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기회가 늘어났다는 점일 것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손들에게 더 나은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였습니다. 특히 일제하에 이른 나이에 공장에 취업해서 배울 기회를 얻지 못했던 미성년 노동자들은 이제 6시간 노동 이후 성인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일본인들의 철수로 기술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였기 때문에 노동자는 기술자로 양성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게 되고, 그에 따라 노동자들은 기술 교육을 받을 기회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흥남 비료공장과 같이 규모가 큰 공장에서는 주 야간 기술학교, 기술전문학교, 격리사무원 양성소 등을 설치하여 노동자들의 기술교육에 힘을 쓰거나 속성 성인학교를 설치하여 문맹퇴치 사업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노동법령 실시로 임금을 비롯한 물질적인 유인책이 증가하였습니다. 우선 이 시기에 노동자의 임금이 꾸준히 인상되었습니다. 1946년 8월 18일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노력 보수를 규정한 북조선 인민위원회 결정 제66호 동급표에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었고, 1947년 5월 27일에는 도급임금제, 상금제 및 도급특별미 실시에 대한 결정, 그리고 1948년 10월 12일에는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 향상 대책에 대한 결정이 발표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북한에서 도급 임금제, 즉 성과급제가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북한 정권은 노동자들의 증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기본급 자체도 인상하였지만 도급제를 도입하여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임금의 격차를 두고자 하였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도급제를 도입하면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947년 5월 노동 정량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전 직종에 대해 임금 지불을 도급제로 전환하도록 결정한 것인데요. 그러면 왜 도급제를 도입하려고 했을까요? 당시에 노동자들의 출근율이 떨어지고 이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노동 유동성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일을 잘하는 노동자건 못하는 노동자건 비슷비슷하게 임금을 받는 평균주의적인 임금 지불이 문제였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비슷한 임금을 받게 되면 더 많이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해 불만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 일을 더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열성 노동자나 기능공들이 더 좋은 대우를 제공하는 직장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하게 되면서 그 결과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노동자가 좋은 대우를 받아야지만 신입 노동자들도 자극을 받고 작업에 대한 흥미를 높여서 막연하게 유동을 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성과급제인 도급제를 실시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도급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노동의 질과 양을 따져서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려면 각각의 노동자의 노동의 질적 수준 그리고 양적 수준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가능했던 것인데, 실제로는 그러한 측정 작업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도급제가 되면 기존에 비해 노동 강도가 더 세진다고 생각한 노동자들의 불만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도급제 시행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오랜 기간 북한의 문헌에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임금 외에도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취하게 됩니다. 당시 북한 체제가 인민들에게 제공하던 물질적인 혜택은 계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나뉘어서 주어지던 경향을 보였는데, 그중 가장 큰 특권을 누린 이들이 바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외에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데 1947년부터 노동자에 대한 특별 대우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노동자 사무원들은 직장 내에 설치된 매점에서 시장 가격보다 싼 값에 양곡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혜택의 계급별 차등 부여는 배급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식량 수송 문제를 비롯한 돌발 사태로 생필품 배급이 지연될 경우에 배급의 우선순위는 제1위가 바로 노동자였고 2위는 교육, 문학의 종사자나 의료인, 그리고 도시의 사무원, 3순위는 농촌지역 사무원이나 대학생, 전문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이 시기에 임금이 인상되었고 이는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이 시기 북한의 심각한 물가 인상 그리고 생필품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과연 임금 인상이나 도급제가 노동자들의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더 나아가서 당시의 물질적인 자극이 노동자들의 증산 의욕, 즉 열심히 노동을 해서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의욕을 높이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결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 북한에서 나오는 연구는 하나같이 이 시기 노동자들의 처지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다소 절충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당시 북한 인민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의 처우는 일제강점기에 비해서 가장 많이 좋아지고 있었고 그들도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한 노동자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국가가 자신에게 훌륭한 집을 주었고 주택 안에는 가구들도 늘어나게 되고 라디오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나 음악 같은 것을 들으면서 일제하에서 아주 힘든 생활만 해오던 늙은 부친이 현실의 변화에 대해서 매우 감격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선전이나 과장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방 이후에 노동자들의 처우가 나아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일제하에는 어려웠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기기도 했고요. 당시에 구하기 힘든 귀한 물건인 라디오를 구입한다든지 또는 소련에서 수입된 즈베즈다 손목시계 같은 것들을 구입할 수 있었음이 당시 기록을 통해 확인됩니다. 한편 북한에서 교육 제도가 확충되면서 노동자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생활상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당시의 경제적 조건 속에서 노동자의 삶이 풍요롭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다른 계층이나 계급에 비해서 보다 특권적인 임금이나 배급제 등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노동자들은 여유 시간을 통해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노동법령 실시 이후 북한에서는 각 직장 내에 다양한 문화시설과 복리시설을 설치해서 노동자들에게 문화생활을 향유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직장 내의 문화시설이란 구락부, 민주선전실, 도서실, 문화서클이나 체육서클과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문화시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구락부였습니다. 구락부는 클럽을 일본식으로 음차해서 한자어를 갖다 붙인 단어입니다. 다 같이 즐기는 곳이라는 뜻이죠. 구락부는 직장 내에 문화시설 등이 모여있는 공간으로 쓰였고 따라서 휴식 시간이나 업무 시간 이외에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모여 학습을 하거나 휴식 또는 서클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북한 정권이나 직업동맹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모이는 공간은 정치적인 선전선동이나 등산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기에 좋은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탄광과 같이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직장에서 구락부는 해당 지역의 문화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 서클이나 체육 서클과 같이 서클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서클은 주로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음악, 사진 등의 예술, 그리고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또는 생활, 오락, 스포츠 등에 관한 감상, 연구, 토론, 실천을 하는 소집단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같이 모여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림을 그리고 또는 축구를 한다든지 하는 직장 내 동아리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자들의 직장에 있는 서클은 크게 문학예술 부문과 체육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클은 대중들에게 예술 문화의 문을 열어주는 말단 조직으로 농촌이든 공장이든 또는 일반적인 회사나 은행이든 어디든 설치해야 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그 운영도 대중들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서클은 대중들의 동호회와 전문 예술인 단체의 중간에 위치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즉, 대중들의 예술성을 키워가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자체적으로 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예술적인 재능이 탁월한 이를 발굴하여 전문적인 예술가로 성장하게 하는 역할도 하는 곳이 서클이었습니다. 1948년 이후 북한에서는 서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1949년 9월 말 기록에 의하면 8,600개의 직장에 문학과 연극, 음악, 무용, 미술 등 1만 5,400여 개의 서클들이 조직되어 있고 여기에 10만 6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클들은 1949년 7월에서 9월 사이에만도 약 10,000번의 공연, 3,200번의 합평회나 연구회, 그리고 약 800회의 예술 강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육 서클과 시설도 크게 확충돼서 1949년 10월 1일 현재 약 12만 명이 참가하는 3,000개의 직장 체육 서클, 약 10만 명이 참가하는 농민 체육 서클, 그리고 약 30만 명이 참가하는 학교 체육 서클과 4,400여 명이 참가하는 경기구락부 등이 존재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1949년 1, 4분기 동안 스스로 13,897회의 운동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북한 정권의 관심 속에 군중문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생산 현장의 노동자나 농민들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갖게 되는 문화 체험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즐기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갖고 있던 재능을 개화시켜 전문적인 예술인으로 거듭나는 경우, 세 번째는 직장 단위의 서클 활동을 넘어서 국가 단위의 축전이나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노동자들은 노동이 끝나면 서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즐기게 됩니다. 산간지대에 위치한 공장이나 탄광에서 직장 문화 서클은 노동자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특히 음악이나 연극, 무용 등의 서클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였고, 그로 인해서 사교 무용과 민족 무용의 광범위한 보편화는 당시 북한 사회에 특기할 만한 변화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노동자들은 서클 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예술적인 재능을 개화시킬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1948년 흥남인민공장의 문학서클 소속 노동자들은 직접 시나 소설, 수필 등을 써서 문집 승리를 출판했는데요. 이 문집 승리는 생산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작품집으로 당시 군중문화 사업의 주요한 성과로 자주 거론됩니다. 그 밖에도 연극 서클에서 활동하던 노동자가 나중에 실제 연극 배우가 되기도 하고, 무용 서클이나 음악 서클에서 활동하던 노동자가 무용가나 음악가로 등용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노동자들은 전국 단위의 경연대회나 축전에 참가할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노동자들은 서클 활동을 통해서 동료나 가족들 또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공연, 전람회, 체육대회 등을 조직하고 자신들의 작품이나 실력을 드러낼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서클에서 이러한 행사를 갖는 것은 단지 서클원들의 문화적인 역량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인민들한테도 군중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또한 사상 교양이나 즐거움을 제공하려는 효과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가 열릴 때에도 그와 관련된 서클의 공연이 개최되었는데요. 정기적으로는 신년 축하 공연, 5.1절 기념 공연, 8.15 기념 공연 등이 있었습니다. 문화서클과 체육서클의 활동은 직장이나 지역 단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장될 수 있었는데요. 1947년부터 북조선 예술축전과 북조선 인민체육축전이 개최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술축전과 체육축전은 북한 지역 전체 예술인, 체육인들의 축제였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적인 예술가, 체육인들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나 농촌, 학교의 서클에 속하는 비전문가들도 별도로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참가 부문을 전문가, 비전문으로 나눈 만큼 시상도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술축전과 체육축전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들은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북한에서 노동법령 실시 이후에 노동자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 정권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 준 만큼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무엇을 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